예,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비고일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4개월 후에 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 되시고요. 지금 요 예상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사이로 예상을 하고 1부는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수학 선생님, 저희 학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학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대입제도의 큰 틀, 잘 아시겠지만 수시 정시로 나눠져 있는데 정시는 말 그대로 수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그건 성적 순으로 가는 거고 이제 수시가 한 50%에서 55% 정도 수시로 가게 되는데 네 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교과전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로 갔을 때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제도가 바뀝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혹시 설명을 이곳저곳 다니시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딱 세 가지입니다. 함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등급제가 변환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표준편차가 사라지는데 이 표준편차를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플하게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 공부 못하는 학교를 표준편차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학부 같은 거는 표준편차 점수가 표준편차 2, 3 정도밖에 안 되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성적편차가 큰 학교 학생들은 표준편차가 심하게 30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표준편차 점수만 보면 대학에서 이 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인지 그냥 그저보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데서 1등을 하는 아이인지를 명쾌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점제 도입인데 고등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학점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학처럼 완전히 학점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제 첫 번째 내용인데 고교 내신 수능 등급제, 수능하고 내신이 다 등급제가 현행은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5단계 이하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지웠고요. 바뀌는 등급제가 5단계로 적용이 됩니다. 확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급간이 넓어졌습니다. 등급간이. 예를 들어 1등급은 4%, 100명 중에 4명, 2등급은 10명, 11명 정도인데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1등급이 되는 겁니다. 1등급이. 2등급이 이제 24%인데 합쳐서 34%까지입니다. 누계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10%가 서연고 서성한,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연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 정도까지가 10%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2등급이 이제 인서울 30등 정도, 100명이 30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급으로는 3, 4등급 하는 아이들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바뀐 등급제로는 3등급 이하, 2등급까지 3등급 이하는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등급이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등급제가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극한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학년 올라갔을 때 내신이 그전에는 3, 4등급을 받아도 조금씩 올라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뭐 3등급 받았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첫 시험서부터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넘어가면 학교별 표준편차 미반영, 이 반영을 안 한다는 의미인데 학교 차이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키포인트가 그럼 자사고가 불리하지 않냐? 예, 불리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고 이거의 보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책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서로들 많이 의견들을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된 걸로만 봐서는 자사고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남에 있는 학교, 여기 양천구에 있는 양정, 강서 이런 데가 확실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준편차 양정에서 1등 하는 아이들하고 저기 지방고등학교 1등 하는 아이 같은 1등으로 쳐버리니까 뭐 이건 실력차가 천양지차인데도 같은 1등으로 쳐버리니까 그래서 자사고가 상당히 불리하고 특히 공부 잘하는 학교 학생들이 불리합니다. 예, 근데 또 다른 거는 그러면 외고나 과고는 어떻게 했느냐? 과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이건 논외, 논외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학생부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안 적혀서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고 같은 경우는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외고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왜 불리하지 않느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학생부를 딱 펴보니까 이 학생 그러니까 일반고는 커리큘럼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외고는 전공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얘는 외고네, 서울이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느 외국구나 대충 이제 학교들 가면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외고는 유리해지고 자사고나 이런 공부 잘하는 지역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거죠. 이게 양천구나 강서구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를 없애야겠다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된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현상이 흘러가는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특목고 자사고 뭐 자공고는 또 좀 약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데 대학에서 커리큘럼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특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세부 능력 특기상의 약자입니다. 세특이라는 게 이게 왜 외고가 유리하느냐에 대한 건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참 그 부모님들 예비고일 부모님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들 찾아서 다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입시제도가 바뀌니까 이 세특이 뭐냐면 학생부에 자기가 뭐를 좋아했고 그래서 뭐를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이 어떻게 잘 나왔고 이런 걸 아주 1학년 때부터 일목요연하게 써나가서 나는 그래서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날 뽑아줘라. 이렇게 써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일반고들은 사실 거의 안 했어요. 여기까지. 성적 순으로 뽑아줬으니까. 근데 이제 외고는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경쟁하다가 보니까 학생들도 선배들이 많이 해가지고 그 내려온 그 노하우가 있고 학교 스님들도 명도외고나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이 세특을 끊임없이 써주셨어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스님들도 한 15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누적된 명호가 되게 많은데 일반고에서 세특은 아직까지는 거의 쓸 수 있으신 분이 한 학교에 한 두세 분 정도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건 이제 그 다음 또 얘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고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어디를 선택할 거냐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렇게 잘 메꿔가면서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10%니까 정확하게 서영고 같은 경우는 0.4%에 속해요. 그러니까 10% 학생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안에서 변별력은 또 어떻게 하느냐. 현재로서는 수능 체제를 높이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서영고가 합 6이에요. 합. 3개 영역 합쳐서 6등급. 3개 영역 합쳐서 6등급으로 해서 한 6등급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3개 영역 합쳐서 뭐 5등급이나 4로 끊어주면 111 받지 않는 학생들 다 끊어내버리는 그래서 수능을 갖다가 이제 수시하고 결합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는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예상을. 네. 그 학점제도 변화는 여기 보면 공개된 정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이렇게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은 뭐냐면 210학점 정도를 해야 고등학교 졸업이 됩니다.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210학점인데 바뀌는 교과 과정에 의하면 180학점으로 됩니다. 그러면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가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학생들은 그만큼 편해지는 거겠죠.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학점제가 변화되는 건 그런데 그럼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과목의 쏠림 현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비워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전표 들어와서 인근학교 수학평균 그러니까 저희 수학학원이니까 몇 점대에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의 인근학교 수학평균 점수가 양정, 강서가 조금 더 낮습니다. 진명, 그 다음에 한가람이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명덕외고, 이화외고, 국제고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인데 왜 이화외고는 40점이냐면 만점이 30점입니다. 그러니까 14점이니까 절반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평균이 그러니까 반타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학교별 예상 등급 컷인데
현 1, 2등급입니다. 양정, 강서, 진명, 일반고를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85점, 87점 딱 2개, 3개. 그러면 이제 예비고일 등급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10%. 그러니까 똑같이 2등급까지니까 2등급이 누적 11%니까 10%를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1등급 해야 이제 명문대 가는 거고, 그렇게 1등급에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2문제, 3문제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5점씩이니까 대부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덕외고, 이화여고 같은 경우 평균이 85, 87 똑같습니다. 사실 어느 학교나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구교과과정으로는 상하죠. 바뀐 교과과정은 공통수학이죠. 꾸준히 확인할 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행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많이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수완, 수투, 확률 통계까지 시키시는 게 좋은데, 문제 키포인트는 얼마만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예비고1인데 이 친구가 가려는 학교가 뭐 양재이나 아니면 뭐 1월달 되면 학교가 정해지니까 뭐 강서다 아니면 진명이다 아니면 명도외고다 그러면 정해지면 그 학교 내신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연도 그 기출문제를 학생한테 원본 그대로 풀려봐서 시험을 테스트를 해봐서 평균 점수가 65에서 75 나오면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준이 많이 시키되 공통수학 이런 걸 꾸준히 테스트를 해가면서 앞에 거를 반복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네. 그 일반고 내신 특성입니다. 이제 특목고도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양정, 진명, 강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양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험 어렵습니다. 여기 다 어렵습니다. 여기 양정, 진명, 한가람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뭐 강서까지 다 어렵고 대부분이 상위층이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80점, 90점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80점을 내려간 70점대, 60점대, 50점대, 그러니까 55점서부터 80점 초까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다 50점 평균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거의 없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주 극명하게 양분됩니다. 이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평균은 55점대일지 몰라도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내신 분석이 있는데 이거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양정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문제가 창작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완전히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문제집,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을 많이 내시고, 진명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을 많이 내십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옛날 기출문제들 뭐 벌써 모의고사 나온 지가 30년 되니까 이 기출문제들 사전자리를 변형해서 내십니다. 예를 들어 도형의 길이를 바꿔서 낸다든지 좌표 평면을 바꿔서 낸다든지 다 변형을 해서 내십니다. 그래서 진명 아이들이 되게 극명하게 적응을 한 아이들과 못한 아이들 점수 차이가 확 납니다. 그 다음에 한가람이 이 부분의 학교에서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학은 가장 스탠다드합니다. 편의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나와 있는 유해 예를 들어 마플 아니면 셈 이런 걸 열심히 풀면 무난하게 8, 90점대 맞을 수 있는 그렇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들을 많이 내십니다. 가장 이게 편의한 문제들을 많이 내시는 거죠. 네. 특목고 내신입니다. 특목고 내신. 명도외고, 이화여고, 국제고 이거 저희 학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일단 명도외고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혹시 명도외고 보내실 학부모님이 계시면 제가 꼭 그 말씀 드릴게요. 이 MNT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학원들에 보내셔가지고 나중에 5월달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저희 학원에 오는 게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많이 다니는데, 또 이런 MNT 같은 경우는 문제를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명도외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중간에 시험을 봐요. 이걸 중간에 시험 보는데 시험지도 없는 뭘 나오는지도 모르고 준비도 못 해주는, 그러니까 애들이 편히 갑자기 시험을 보니까 망했다 이렇게 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 명도외고나 이화여고나 국제고는 그 전문 학원에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신의 경향이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 명도외고는 문제는 평이하나 까다롭다. 되게 상반된 내용인데, 평이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마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마플 교재를 그대로 내서 평이한 게 아니라 항상 한번 변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되게 쉬운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잘 안 풀리는, 그래서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왕해고도 특징이 프린트에서 주로 내십니다. 프린트. 근데 이게 프린트를 이 모의고사 4점짜리 위주로 해서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30년 거니까 어느 해 연도 걸 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꼭 한 2주, 한 열흘 남겨놓고 막 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문제를 풀어도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응용이 약간만 돼도 못 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약간씩 선생님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된 수업 시험 문제가 10문제 중에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해석을 못해서 못 푸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고요. 그런데 국제고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는 대체적으로 평이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 교과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바뀌면서 수학 같은 경우 바뀌는 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상하에서 공통수학 1, 2로 공통수학 1이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2가 1학년 2학기인데, 바뀐 교과 과정에서 딱 행렬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 이 추가되는 거는 정말 안 어렵습니다. 이게 역행렬이라는 부분이 빠진 아주 단순한 계산 부분만 들어가기 위해서 왜 넣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게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저희 학원 내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오면 보통 4시간, 짧게는 4시간, 길게는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저희 학원에 머물게 됩니다. 개념 수업을 하시고요. 개념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풀이 수업을 하십니다. 누적으로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오답 테스트, 오답, 이게 테스트를 2번 해서 여기 데스크에 갖다 내면 바로 채점을 해줍니다. 채점을 해주고 뒤에 답지를 찍어주면 틀린 거를 갖다가 본인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를 틀림없이 나온다. 잘 모르겠는 거. 그러면 그걸 클리닉을 하는데, 저희는 알바들을 하지 않습니다. 뭐 명문대 알바들을 해봐야 애들이 잘 못 푼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예를 들어 이 테스트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질문 받다가 보면 뒤에 너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 학생이 때 마냥 기다려고 안 하고, 야, 너 다음 시간 일찍 와. 1시간만. 그래서 일찍 와서 오답 클리닉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가끔 부모님들이 학생들 많은데 이거 오답 클리닉을 어떻게 다 하느냐 그러는데, 또 저희가 수학만 하다가 보니까 수학 선생님만 지금 여기 이 관에는 5분 계시고 저쪽 강서관에도 3분이 계시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수업하시면서 질문을 받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저희 가장 큰 장점이 이 테스트인데, 테스트에서 오답 클리닉 하는 건데, 실제로 테스트를 4번 해보면, 여기 이제 이 테스트가 그냥 저희 학원에서 만든 테스트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 예를 들어 양정, 강서, 진명, 명대고, 한가람, 뭐 가끔 가다가 국제고, 영어로 된 시험 문제까지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걸 꾸준히 시험을 보면, 저희가 매년 해보면 요 테스트 점수 평균을 딱 내면 그 학생이 어느 정도 맞아갖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신을. 그래서 이 테스트가 꾸준히 반복되면 될수록 실력이 굉장히 누적이 되죠. 그리고 이미 올 때부터 학원에 올 때부터 등원만 해도 25문제, 50문제를 풀고 가는 거죠. 네, 풀고 가니까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이미 어느 정도 문제는 풀죠.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네. 현 고3 학생인데, 현 고3 학생 경험담인데, 서예인이라는 친구입니다. 6등급에서 정규 2등까지 상승했다는 내용이 그 책자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그 학생이 본인이 이렇게 쭉 쓴 글이 나옵니다. 네, 그걸 갖다 저희가 너무 많이 PPT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했고요. 이윤정이라는 학생도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상승했다고, 4%니까 100명 중에 4명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책에 넣어놨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이 광고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카이가 목동에서 단일 과목으로 저희가 30년째입니다. 30년째.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었어요. 저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잘 했는데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학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저희 광고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동 학부모님들이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출신 애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고등부가 되면, 중등부가 저희 없으니까 고등부가 되면 뉴스카이 가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겨울방학 예비 볼 때 되면 상담 전화 오고 동생들 오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됐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다 없어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검색하셔가지고 광고 많이 하는 학원이 크고 좋은 학원으로 돼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저희도 광고를 하게 됐는데 안 하다가 하니까 작년서부터 안 하려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고 자신이 그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과장도 잘 못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랜 동안 수업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 과장도 못하고 약간 오바도 못하고 이게 보니까 저도 다른 학원 원장 선생님들 하는 걸 가서 보니까 오바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선생님들이 안 바뀌셨습니다. 거의 뭐 20년씩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두세 분씩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적된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만 못한다 뭐 그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학교별에 따라서 저희가 못한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특이한 학교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나머지는 굉장히 자신 있게 잘 하고 있으니까 뭐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궁금하시면 나머지에서 제가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이 없으세요 오늘 저희는 고등부니까 주말에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개별 상담도 가능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학 공부 어찌 할까?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 그러죠. 요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정성 선생님이라고 바깥에 대기하고 계시는데 요분이 오셔서 설명을 한 20분 정도 짧게 뭐 10에서 한 20분 정도 하시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구준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는 뉴스카이에서 고등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소개 잠깐만 드리면 연세대 수학과 졸업했고 대학원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즐거워서 여기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양력을 소개드린 이유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처음 뵀는데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머니들한테 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항상 어머니들 싫어하시는데 그냥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하는 질문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머니들 이 세상의 중심이 뭘까요? 그쵸? 너무 좀 애매모호하고 그럴까요? 사실은요, 저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저죠. 나고. 그죠?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어느 학교 바뀐 입시제도나 이런 것들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저 정도 되면 저 학교 가겠구나. 이런 거 등급 맞겠구나 하는데 우리 어머니들한테 제일 궁금한 건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저희 중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항상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1대1로 상담을 하거나 테스트를 받고 와서 학생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어머니들 저 말씀을 드리니까 케이스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나 이렇게 좀 우리 애가 저기에 해당이 되겠구나 하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집중을 하셔서 거기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머니들 요즘 말로 엄친아라고 그러죠. 네? 엄마 친구 아들, 뭐든지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존재합니다. 극상위권, 저는 극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전에는 일산에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반에 어떤 반을 열었냐면 각 학교 전교 1등 아니면 의대 지망하는 애들 이런 애들만 제 반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니까 공부를 진짜 잘하고 수학을 계속 1등급을 받고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많이 알게 됐거든요. 자, 그 친구들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엄친아라서요 뭐가 부족한 요소가 없어요. 밸런스가 잘 맞고 이게 다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밸런스를 어떤 분야별로 생각을 해야 될지 어머니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요 수학적인 재능이 필요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적인 재능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학습 자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학습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시 못할 요소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극상위권 학생들은요 잘해요. 뭐 척 얘기하면 그냥 척척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재능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력, 추론 능력,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우수하다 보니까 얘들은 척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학습 자세가 좋습니다. 학습 자세도 나뉠 수가 있는데 학습량, 집중력, 학습 방향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들은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나는 의대 갈 거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것들이 어려서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 친구들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항상 이 목표를 이 정도 잡아놓고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습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들 그런 생각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는 그래도 다 A 등급 받고 못해도 80점 정도 받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60점대로 떨어지고 뭐 50점대 맞고 5등급 4등급 맞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학습량에 달려있습니다. 학습량.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학은요 우리 애들 똑똑하거든요. 조금만 얘기해도 중학교 수학은 그래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풀어도 자기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만점 받을 수 있고 조금 소홀히 한 친구들은 한 개나 두 개 틀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양도 많고 이걸 응용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배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4배에서 5배 정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4배에서 5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 중학교 때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2배 정도 해요. 정말 열심히 한 거거든요. 자기 딴에. 그리고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딱 봤을 때 50점 60점 나오면 애들이 기가 팍 죽어요. 나 공부했는데 고등학교는 어렵다니까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 가지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인 학습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친구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학교 때 보통 친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A 등급을 받거나 B 등급 맞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요. 물론 절반 이상은 뭐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극명하게 스타일이 두 스타일로 딱 나뉩니다. 학습 자세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학습 자세가 좋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왜 정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학원 여기 다녀. 학원에서 선생님이 과제 이거 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문제들이 다 나오니까 열심히 하거든요.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으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약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는 수학적으로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거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학원에서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요런 점이나 요런 건 부족한데 의지나 노력이 좋으니까 요걸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런 친구들은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다른 과목을 좋아하고 다른 과목은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데 수학은 약간 억지로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또 뭐가 좋으냐면 동기부여는 또 좋습니다. 동기부여는 내가 이걸 해야 하니까 라는 약간 수동적인 동기부여예요. 해야 하니까 요거를 해야지 하고 그거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살짝 걱정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1학년 1학기를 거쳤을 때 학습 방향이라든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런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성적이 3등급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그래도 한 2등급 정도 나왔는데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1학기 지금은 이제 과목이 바뀔 거지만 수원부터 시작을 하면요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외울 수도 없어요. 내용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좌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이런 의문점을 항상 가지면서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기 쉽거든요. 자, 이런 친구들은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방향을 잡으셔야 되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수학은요 제한된 범위 하에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기만 해도 되거든요. 내용을 몰라도 그냥 외우면 괜찮은데 고등학교 수학은요 알고 있는 내용을 어디까지 네가 활용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하고요 풀이만 외우거든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항상 킬러 문제,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못 푸는 상황에 떨어져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친구들한테 너무 무리한 걸 시키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재미없어져요.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꾸준히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어려운 문제 계속 풀려고 그러면 재미없거든요. 한두 문제, 일주일에 한 4-5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접하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걸 스스로 못 풀어내요. 못 풀어내면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면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조금 설명하듯이 아니면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듯이 자기가 이렇게 읊어내면 자기의 약점이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런 식의 학습 방법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깨닫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외워서만 했는데도 충분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한계 있을 거다.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수능에서 3등급 이상 받기 힘듭니다. 딱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생들이 항상 언제 깨닫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진작에 빨리 깨닫고 요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조금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솔직히 30% 40% 학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애들 좀 착하거든요. 엄마들이 시키면 학원 가라 그러면 열심히 하기는 해요. 물론 뭐 그 와중에도 놀기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요것들 조금만 좀 생각을 하셔서 아 애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요걸 좀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얘가 좋은 애들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애들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조금만 얘기해도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얘들은 얘하고 얘가 약하거든요. 학습 자세가 부족해요. 왜? 조금만 해도 금방 알아들으니까 과제도 그냥 쓱쓱쓱 해버립니다. 근데 동기부여가 약해요. 내가 왜 이걸 잘해야 되지? 나 대학 뭐 좋은데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엄마가 가라니까 막 가지. 막 이런 생각까지거든요. 그런데 머리는 좀 괜찮으니까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는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많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임기응변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 전에는 하루만 공부해서 알았던 거 답이 나오고 벼락치기가 가능했었는데 이런 친구들 얘기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머니? 선생님이 저를 아주 철저히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데만 골라서 시험 문제를 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렇게 친구들 얘기를 해요. 그게 친구들이 공부를 굉장히 띄엄띄엄 공부하면서 이 친구들은 되게 즉흥적이고 되게 감정적이에요. 내가 땡기는 날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단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놀아버리고 그 다음날 또 좀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상위권, 아까 말씀드린 극상위권 애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척척 풀어내는 반면에 어떤 단어는 전교생이 다 아는데 혼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잡아주셔야 되냐면요. 학습 자세부터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 동기부여라는 거는 지금 네가 의대 가야 되지,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이런 거보다는 처음에는요 조금씩 네가 좀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대화도 하고 조금 애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습 자세는요 어머니들 처음부터 잡아주진 않아요. 얘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바로 공부를 하고 4-5시간 공부를 하고 11시까지 풀로 딱 공부를 한 다음에 잠들면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런 걱정할 필요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나 얘들은 극상위권 애들이에요. 이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20분 공부하다 보면 딴 생각 들고 20분 공부하다 보면 핸드폰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제일 좋으냐면요. 습관을 먼저 들이세요. 공부하는 습관인데 일단 1순위는 우리 공부하자. 학교 갔다 오면 먼저 공부하는 것부터 딱
복습하고 공부하고 할 거 딱 하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얘들이 하다 보면 밤늦게 하면 나는 언제 쉴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거든요. 딱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솔직히 어머니 한동안은 게임을 하든 뭐 TV를 보든 놀든 그냥 냅두세요. 학생이 엄마나 학원에서 줬던 내용만 해소를 한다면 그냥 일단은 두세요. 그러면 슬슬 자세가 잡히면 1시간 공부할 거 2시간 늘어나고 3시간 늘어나고 요게 잡히면 얘들은 탄력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극적인 친구들인데 이게 학습 자세가 안 받아지면 그냥 4, 5등급을 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얘들은 2등급 이상 팍팍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얘들 가르치는 것도 저는 아주 재밌어 하고 동기부여나 이런 걸 하면은 눈빛이 또 반짝반짝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친구들 얘기를 할게요.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인데 전부 다 밸런스가 낮아요. 아까 전에 여기 재능도 조금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학습 자세도 잡혀있지는 않고 학교나 학원도 그냥 엄마가 보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부터 살살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부터 살살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욕심이 생기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공부를 조금 더 하자 이러는데 그거는 어머니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문제는요, 이 친구들은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르게 공부 교재부터 조금 잘 잡고 공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들은 솔직히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요. 학원에 와서 막 자기 잘하는 거 내세우고 싶지도 못하고 딱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눅 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교재도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센 아니면 마플, RPM 이 정도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필수적인 유형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3회, 4회, 5회까지 그냥 반복을 하되 그냥 노동처럼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노동 같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깨치고 나중에 한 3회도 가면 내가 모르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꾸 틀렸던 것만. 그러면서 친구들이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부를 유도하는 방법을 조금 채택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유형 요거. 자세는 잘 잡혀 있고 공부도 열심히는 하기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 요 친구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응용력 있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처음부터 과하지 않게 조금씩 도전시키면서 학생들이 수학 자신감 가지고 좀 머리를 예리하게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머리는 좋고 수학적인 센스도 아주 좋은 편인 친구들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자세부터 먼저 딱 잡아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일단 수학 공부 딱 하고 나머지는 그래 놀아 너 공부했으니까 그래 놀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점점점 자기 스타일을 극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머니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생들이 성적이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중학교 때 다 A, B, 최소한 B 정도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등급, 심지어는 6등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원장쌤이 말씀드린 서두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 중에 6등급인데 나중에 전교 2등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 케이스예요. 수학적인 재능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좋습니다. 학습 자세나 동기부여가 아주 좋았던 친구예요. 난 진짜 잘할 거야. 난 서울대 가고 싶어. 막 이런 친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고에서 2등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처음에 6등급 받고 5등급 받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등급을 복귀할 수 있을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학생들을 좀 신뢰하면서 우리 아들딸 소중하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정말 잘할 수 있겠다. 또 좋은 길 줘야 되겠다. 이런 신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들 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잡아주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어머니 상담 또 끝나고 나서 상담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